4.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순수 특이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존재의 변형 내지 생성에 이르렀다. 계보학의 목표가 결국 자기 인식에 이르는 것이듯 예술의 목표는 자기 생성의 체험에 있을 것이다. 나는 언뜻 인종주의 냄새를 풍기는 위험한 제목, 쌍가로, 종족의 정화, 인종의 순수화을 단 272절을 이런 맥락에서 읽었다. 나는 이 아포리즘을 그리스인은 어떻게 그리스인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 그리스인이 어떻게 그 순수 특이성, singularity, 그 유일무이함, uniqueness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리스인들의 예술적 자기생성의 이야기로 읽었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도덕의 계보 서문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계보학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일이다. 이 점에서 참고할 만한 푸코의 언급은 이것이다. 해석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해석해야 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니체는 인종주의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많이 했다. 종족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272절이나 인간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문장을 삭제하듯 자기 자신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274절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해석 없이 니체가 쓴 기호들을 그대로 제시한다면 이런 문장은 니체를 극악한 인종주의자로 기소하는 데 충분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차 말하듯이 니체는 대단한 상징주의자이며 자신의 독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문체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니체가 스스로에 대해 나는 나쁜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독의 피는 거의 섞여 있지 않은 폴란드 정통 귀족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의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폴란드인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그가 말한 피는 친족 구조를 말길 때 쓰는 그 피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 격세유전되는 어떤 정신이다. 그래서 그는 지상에 존재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이 혈통을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순수한 본능을 대중 속에서 발견하려면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내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알렉산더 이육하던 디오니소스가 라고 말한다. 이는 니체가 자신의 피로 쓴 글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일상어법에도 있지 않은가. 심혈을 기울인다고. 모든 글 중에서 누군가 그 자신이 피로 쓴 것만을 나는 사랑한다. 피로 쓰거라. 그러면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되리라. 타인의 피를 이해하기란 쉬운 노릇이 아니거니 나는 한적하게 글을 읽는 자들을 증오한다. 우리가 272절을 이 제목을 순수 인종에 대한 인종주의의 꿈이라고 읽는다면 우리가 니체가 자기 과제를 여러 민족을 엮는 것에 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니체는 당시 득세하던 독일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독일인들은 지금의 비할 바 없는 반문화적 병증과 비이성에 유럽을 병들게 한 국가적 노이로제인 민족주의에 유럽의 소국 분립과 작은 정치의 영구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독일인들은 유럽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유럽의 이성마저 없애버렸다. 그들은 유럽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갔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길을 나 외에 누가 알고 있는가? 여러 민족을 다시 엮는다는 과제를 충분히 위대하지 않는가? 니체가 272절에서 종족, 인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어떤 본래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순수한 종족은 없고 순수하게 된 종족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말은 그것을 말해준다. 순수한 인종이란 주어진 과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순수성은 끊임없이 시도의 결과. 쌍가로 수많은 적응과 흡수 그리고 분리의 최종 결과이다. 나는 여기서 순수성을 앞서 니체가 근대인을 가리켜 비판했던 잡식성, 쌍가로 특이성 없음, 취향 없음 과 대비해서 이해한다. 기묘하게도 여기서 니체가 말한 순수성은 이질적인 것들을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껴낼 수 있을 때 쌍가로 처음에는 조화되지 않은 성질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그런 투쟁들이 조화를 이루며 동일성을 갖게 되었을 때 달성되는 특이적 아름다움이 있다.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조각했던 그리스인들의 예술적 역량은 그렇게 그리스적인 것이라는 순수 특이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스인이 이를 통해 다른 누구와도 혼동될 수 없는 그리스인이 될 수 있었다. 니체는 272절의 마지막에 순수하게 유럽적인 인종과 문화 역시 언젠가는 성취되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그리스적인 것의 생성이 그리스 인종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듯 순수하게 유럽적인 인종과 문화도 배타적 유럽 중심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언급했던 오히려 독일의 인종주의가 그 조건을 악화시켰던 유럽의 여러 민족을 엮는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해 여러 민족을 진료로 특이적 유럽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니체는 그것을 위대한 정치라고 불렀다. 이것은 니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는 너는 네 자신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 또한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예술적 사명이다. 각주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5장 끝나네요. 니체는 너는 네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곧잘 사용했다. 자라투스트라에서도 스스로를 일찍이 적절하게도 네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한 바 있는 인도자이자 양육자, 훈계자로 칭했고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는 저마다 타고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실제로 하나의 재능이 있는 사람, 즉 그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너무나 인간적인 2권 서문에서는 니체 자신의 저서가 곧 자신이 극복해온 것들이며 거기서 바로 가장 독자적인 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의 부제를 사람은 어떻게 그 자신이 되는가로 달았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가장 독특한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예술적 생성이자 그것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함께 묶인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각 권의 아포리즘들을 어떻게 묶어서 읽어낼 것인가는 그 자체로 해석의 문제이다. 나는 각 권의 아포리즘들을 평면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아포리즘들 몇몇은 북돋우고 몇몇은 더 깊이 밀어넣을 것이며 몇몇은 제외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아포리즘을 포괄하겠지만 내 주요한 목적은 각 권의 아포리즘들을 묶어 니체의